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부터 가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란을 향해 7일 밤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다면서 합의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만 현재 협상 중인 45일 휴전안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남겼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란을 향해서 잇따라 군사 공격을 경고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화자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단 하룻밤 만에 없앨 수도 있다면서 그 밤이 내일 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re doing unbelievably well, well at a level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7일 저녁 8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7일 밤 12시까지 파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다시는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면서 미국이 원한다면 단 4시간 만에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한인 7일 저녁 8시가 끝나면 곧바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로 협상력을 높이면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3차례 유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연장 없는 최후 통첩을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란을 향해 적극적이고 의지가 있는 대화 상대라고 평가하면서 이란이 선의를 갖고 협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지속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협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국들이 마련한 이란 전쟁 45일 휴전안에 대해서는 충분치는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y've made a proposal, and it's a significant proposal. It's a significant step. It's not good enough, but it's a very significant step. 다만 이란은 일시적 휴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미국과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언급하면서 또 동맹국들, 특히 우리나라까지 거론을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한국과 호주, 일본도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험지에 4만 5천 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말했습니다. 2만 8천여 명 규모의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려서 언급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지난달 제기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지금까지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재차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합의를 위한 매우 큰 우선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빠진 합의도 가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다른 군사적 저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석유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며 김 위원장이 자신을 좋아한다면서 어떤 미국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했다면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건 이란에서 격추된 미군 전투기 탑승자 구조 작전에 대한 설명 때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격추한 F-15E 전투기에서 비상탈출한 조종사와 장교 등 2명을 미군이 차례로 구출한 작전에 투입된 미군의 규모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구출 작전이 가장 복잡하고 험난했던 수색 작전의 성공이라고 자평했는데요.
그러면서 24시간 이상 적진에서 버틴 미군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 4대의 폭격기와 64대의 전투기 등 총 155대 항공기를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견에 배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은 이런 대응에는 실종된 장교를 찾고 있던 이란 측을 혼란시키기 위한 의도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is was also a race against the clock, as it was critical that we locate the downed aviator as quickly as possible, while at the same time keeping our enemies misdir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장교 실종 사실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향해 해당 보도로 이란 전체가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며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밝히지 않을 경우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란은 이 휴전안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을 믿을 수 없고 영구 종전만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중재국들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이란의 안보와 국익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요구사항을 적절한 시기에 공식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우리 요구사항이 반영된 완전하고 영구적인 종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란이 15개항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종전안을 또 한 번 거부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10개항으로 된 공식 답변서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는데 일시적 휴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은 영내 군사적 충돌의 전면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수립, 전후 재건 지원,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 등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مذاکره به هیچ عنوان با اولتیماتوم، با جنایت، با تهدید به ارتکاب جنایت جنگی 바가이 대변인은 국가 기관 시설 파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민간 시설 공격을 시사하는 것은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른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중재국들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이란의 안보와 국익을 바탕으로 정당한 요구사항을 문서로 만들었고 답변 준비를 마쳤으며 적절한 시기에 공식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와 파키스탄, 터키 등 중재국들은 전쟁 중단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5일 밤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습니다. 중재안은 45일간의 즉각적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경제를 떠받치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시설을 또 공습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는 석유시설 공격이 거듭되면서 휴전 협상에 재를 뿌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용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6일 이란 석유화학 생산의 약 50%를 담당하는 아살루에의 최대 시설을 강력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일 남서부 후제스탄주 마슈아르 석유화학 특구도 공습했습니다. כעת שני המתקנים שאחראים יחד לכ-85% מהייצוא הפטרוכימי של איראן הוצאו מכלל שימוש ואינם מתפקדים.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 간 휴전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계획에 종전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이란을 뿌리 뽑을 좋은 기회라는 입장입니다. איראן היא לא אותה איראן, היא כבר לא אותה איראן. ישראל היא לא אותה ישראל. ישראל חזקה מאי פעם, ומשטר הטרור באיראן חלש מאי פעם.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공항에 이란 공군기와 헬기를 파괴하는 영상 등을 공개하며 연일 전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뿐 아니라 헤즈볼라 같은 우군들까지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며 레바논 등 주변 중동 국가들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자 지구에도 끝없이 폭격을 퍼부어 휴전 이후에만 최소 7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석유 시설을 거듭 공격하는 등 마이웨이를 외치는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4월 7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경향신문 기사는 미군 조종사들이 각성제를 먹고 이란 공습을 위한 초장거리 비행에 나선다는 내용인데요. 주요 유럽 국가들이 영공 통과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게 배경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군의 주요 출격 기지로 쓰이는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에서 이란으로 직항하면 왕복 10시간 반. 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영공 통과를 제한함에 따라 우회 항로는 약 18시간으로 8시간이나 더 걸립니다. 특히 공중급유를 여러 차례 해야 해서 조종사들의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 본토에서 출격하는 전략폭격기의 경우 장거리 작전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이런 배경에서 조종사들에게 각성제가 지급되고 있는 거죠. 지난달 발생한 급유기 충돌 사고도 과도한 작전 밀도와 승무원 피로도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군 지휘부 내부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볼 중앙일보 기사는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공영주차장 오부제를 다뤘습니다. 아직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전국 공영주차장 약 3만 개소에서 차량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38번인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못 들어갑니다. 기후부는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주차 혼잡 지역 등은 예외로 둘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이틀 앞둔 어제까지도 대다수의 지자체가 예외 적용 주차장을 공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외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차량의 기준은 뭔지 모호하다는 시민 불만이 나오고요.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대도시 중심 정책이란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부제로 강화되는 공공기관엔 직원들의 예외 적용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시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예외 대상과 그 기준을 더 촘촘히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볼 한겨레 신문 기사는 힘 빠진 원화 이야기입니다. 원화의 실질 구매력 가치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은 매월 실질 실효 환율을 발표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각국 통화의 구매력 가치와 그 나라 상품의 종합적인 가격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86.72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이후 최저 기록입니다. 전 세계 64개국 중에서도 일본 엔화 이어서 가장 낮은데요. 일본 경제 구조적 문제로 엔화가 수십 년 넘게 투약세인 걸 고려하면 사실상 원화가 가장 저평가된 셈입니다. 중국 위안화에도 지난해 11월 역전된 이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달러 강세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화의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전쟁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끝으로 볼 기사는 AI 비서를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있을지 지적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시죠.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개발돼 사용 중인 AI 비서는 약 2,860만 개, 2030년이면 무려 22억 개까지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AI 비서 6개에 16건의 업무를 맡긴 결과 11건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나왔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이 가장 먼저 꼽은 취약점은 과잉 충성입니다. 이메일 관리를 맡기면서 비밀을 좀 지켜달라고 명령했더니 전체를 싹 다 지워버린 게 그 예시입니다. 또 사용자의 신분을 도용한 해킹이나 컴퓨팅 자원을 소모시키는 공격에 취약하다는 게 드러났고요. 중국산 AI 에이전트는 자체 검열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생산성은 올라갈 수 있어도 신뢰도는 아직 부족해 보이는데요. AI 비서에게 인간의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입니다. 4월 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란 전쟁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트럼프의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내용에서 아주 진전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최후 통첩, 여러 차례 연기했던 이 최후 통첩 시한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란을 때리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정말 어떤 공격에 나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란에 이 발전 시설 때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 48시간 최후 통첩을 줬다가 이제 이거를 5일로 다시 연기해 줬다가 10일로 연기해 줬다가 다시 이제 하루를 더 연기해 줬는데요. 예. 하루를 연기해 준 이제 의미는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우선 이 지금 에픽 퓨리라고 하는 강경 분노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기자회견도 필요하고 또 이제 조종사 구출이 정말 대담한 작전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 더 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일 아침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시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딱 이제 24시간 남짓 이제 남아 있는데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처럼 여기서 이제 24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도 더 이상 진전이 없다라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파워 플랜트 데이 그리고 브릿지 데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워 플랜트하고 교량하고 그러니까 발전소 여기를 직접적으로 때리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란은 완전히 그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진전이 없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또다시 다코가 아니고 이번에는 타코가 아니고 이번에는 정말 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란 쪽의 반응이에요. 이란 쪽은 이런 그 중재국들의 종전안, 휴전안에 대해서 일단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영구적인 종전, 미국 니네도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계속 평행선으로 간다면은 결국에는 군사행동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45일 중재안은 파키스탄이 중심이 돼가지고 2단계 이제 종전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1단계 45일 동안 휴전하고 그 휴전하는 동안에 어떤 협상을 만들어서 2단계는 이제 종전을 한다 이런 구상이었는데 이게 각각은 이제 이란하고 미국한테 다 전달은 됐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도 이를 거부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매우 중대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significant step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not signed off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사인하지 않았다. 중대한 진전이긴 하지만 나도 사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결국 이란과 미국이 둘 다 지금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45일 휴전안에 대해서 다 거부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부했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군사적인 충돌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이제 24시간 하루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면 이제 휴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란 입장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도 아마 스스로 놀랐을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 이것이 이란한테 얼마나 중요한 카드가 되는지를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효한 전략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쉽게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휴전 조건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해서 개방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미국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게 안 되는데 아마 반대급부로 미국에서도 뭔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숙고할 시간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숙고가 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타결의 여지는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게 타결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주 부드럽게 이게 오고 갔을 때 타결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이 보면은 가장 갈등이 최고조에 올라오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남아 있는 하루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절호의 기회고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서로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분수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까지 실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남았으니까 그동안 뭘 해도 되지 않겠냐. 또 설마 발전소까지 때리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증시나 유가 같은 것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뭐 전황이라든지 뭐 협상이라든지 참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기대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종전 협상을 하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 이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이제 반등을 하거나 강보합을 보이는 그런 형태로 상황이 나왔고요. 국제 유가도 역시 뭐 전쟁이 확전이 되는 거 아니냐,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왔을 때만 해도 $110가 넘었다가 그게 이제 어제 $110 아래로 조금 소폭 이제 하락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이게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플랜트유를 이제 타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란도 더 이상 종전 협상에 대한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상존하는 위험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름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유가도 역시 약간 소폭 오르는 정도, 이 정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마음이 급한 것만은 굉장히 분명해 보여요. 네. 자신의 SNS에다가 소위 말하는 F워드, 뭐 저 대통령이 그런 거친 말, 우리로 치면 쌍욕 같은 걸 쓰고 이런 것도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중요한 진전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무슨 심리인 겁니까? 네, 이중 전략이죠. 한쪽으로는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으니까 빨리 이란한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으로는 군사적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강압 외교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군사적인 강압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이익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잘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빨리 손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안에 이렇게 사인을 해라.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트럼프가 조급한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이런 협상 전략에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란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조급함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을 시켜줬냐 하면은 정말 사회 인프라는 나 손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파워플랜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리라든지 다리는 그 긴 다리 하나만 지금 부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것들도 다 부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거든요. 이제 과거 같으면은 그 다리 하나 부수기 위해서 아마 폭탄이 수만 발이 들어갔을 겁니다. 요새는 한 발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정밀도가 높은 거니까 그 정도 때릴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시범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16배 반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큰 다리들이 많겠습니까? 그거 때리면은 그냥 이동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워플랜트라는 게 전력인데 그 전력이 모든 산업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것이 이제 완전히 암흑천지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글쎄요,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아마 이 전력 생산하는 것이 1년에 145, 15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란은 100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중요한 발전소들이 테헤란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그게 2, 3기가와트짜리거든요. 그런데 이 발전소들이 특히 취약한 것이 복합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석유하고 가스하고 같이 이제 쓰는 발전소거든요. 근데 이거 때리면 그냥 불바다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재래식 폭탄 때려도 되는 거예요. 정밀 폭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연장시켜 준 것은 조급함도 있지만 나 정말 이거 안 때리고 싶다. 그러니까 나 정말 여기까지는 안 가고 싶다. 그러니 너 빨리 사인해라. 그런 것인데 이거를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사회적 인프라는 정말 손대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조급한 마음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걸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다리나 발전소나 담수화 시설 같은 것들 여기까지 타격을 하면은 이건 전쟁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국제법상으로는 어떻게 무마를 한다 그래도 국내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굉장히 궁지에 몰릴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왜 뭐 없겠습니까? 지금도 이제 벌써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게 탄핵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뭐 자중 질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1월 달 선거지만 사실상 각 지방에서는 주지사,
시장 그리고 이제 하원들 모두 그리고 이제 상원 3분의 1 이들이 이제 바뀌게 되니까 이들에 대한 이제 예비 선거는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가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선거에 이기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화당 스스로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자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법은 국제법이고 또 국내에서도 만일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정말 엄청난 그 인력, 장비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전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한 모든 종류의 그런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조종사를 구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미국 국민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 미국 군인들한테도 자신감을 또 심어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급함도 있지만 정말 민간 인프라는 나 안 때리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난 가능하면 안 때리고 싶다. 그런데 정말 그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 이 이란에서 협상에 또 내가 제시한 어떤 안에 이렇게 동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 그걸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나 이만큼은 양보해 주지 않았느냐. 48시간 해줬지, 5일 해줬지, 10일 해줬지, 또 하루를 해줬지. 내가 이제 이렇게 타쿠라는 그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 해줬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이런 이제 심정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란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란하고 전혀 그러니까 남아 있는 24-5시간 이 정도의 뭐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좀 타협의 방향으로 정말 좀 갔으면 좋겠다는 뭐 바람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온 세계의 사람들이 똑같이 염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경제계에 계시는 김태봉 교수님께서 더더욱 강하게 염원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당장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은 원달러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원달러 환율 1,500원대가 고착화되고 있고요. 변동성도 너무나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의 변동성은 뭐 이제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 1차적인 문제일 거고 2차적으로는 이제 결국 또 개인 경제 주체들, 기업들의 어떤 선택인데요. 이런 이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그 예비적 그 비축 동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뭐 달러로 거래하는 일이 빈번하게 많을 텐데 이제 이런 이제 환율에 대한 불안정성, 불확실성 또 계속 상승할 거라는 이런 전망이 되면은 미리 이제 달러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예비적 비축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움직임들은 기관들 뭐 또 기업 투자자들이 그런 달러를 미리 이제 확보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것이 있고요. 근데 이제 환율이 이제 1,500원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게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때나 우리가 경험했던 수준의 환율인데 이제 이게 과연 정말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가져올 만큼의 불안한 수준이냐라고 또 물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숫자가 이제 큰 것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지난 몇 년간 올라왔거든요. 잘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21년도에는 환율이 무려 1,100원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환율, 달러 환율 하면은 1달러에 1,000원 정도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낮은 환율에서 갑자기 1,500원 된 것은 아니고요. 1,100원에서 1,500원 되기까지 지난 한 5년 동안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게 1,400원대에서 1,500원 된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점진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통화 정책에 상당 부분 기인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로 역전된 상태로 지난 한 4년을 지났거든요. 22년도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75bp씩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을 시키면서 사실 미국 금리가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우리나라 금리는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그 역전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상폭은 훨씬 더디었거든요. 그 얘기는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외국 자본이라는 것은 당연히 똑같은 이제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장기에 걸쳐서 아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자본 유출이 조금씩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게 결국 환율을 1,500원까지 끌어올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뭐 수입 물가라든지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다 영향이 갈 텐데요. 이 부분도 하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말 외환 보유액을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르다 보니까 또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이제 안정화 조치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 외화 보이고 돈을 풀어서 달러를 이제 외환 시장에다가 주입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과도한 인상폭을 이제 제한시키는데 이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뭐 외화 보유고라는 걸 일종의 방파제죠. 뭐 이제 폭풍우가 오면은 이제 막기 위한 하나의 방파제로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개입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적정 수준이 얼마냐고 물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학의 어떤 이론적으로 딱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 수준이라는 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파제의 역할로서 이제 시장에 시그널링을 주기 위한 우리가 이만큼 확보했다는 이제 수준으로 이제 비축을 해두려고 하는 것이 이제 큽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가 외환 위기의 경험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간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동맹국들, 우리나라까지 포함을 해서 또 언제나 그랬듯이 거짓말 살짝 섞으면서 또 호르무즈 쪽에 파병을 거부했다면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90분 동안 이제 이게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광대한 분노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얼마만큼 이란의 군사력을 파괴시켰는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종사 구출 작전에 대해서 한 15분 동안 아주 그냥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것이 이제 호르무즈 해 개방해라. 그래서 개방하지 않으면 이제 날짜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에는 이제 반드시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전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이런 원유가 또는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 네. 필요한 국가들이 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해군력을 동원해서 뺏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산 이렇게 원유를 구매하든지 그는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 거론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호주 이렇게 협조 안 해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상 한국이 협조 안 해준 거 아니고요. 일본도 협조 안 해준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지도 사용 못하게 했고 영공도 통과 못하게 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도 이제 그랬거든요. 뭐 나토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영국도 그랬고요. 예. 그랬는데 물론 이제 또 다른 나라들 협조한 나라들도 예. 많죠. 그런데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일미군 또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그거 재배치 다 해주는데 허용해줬잖아요. 협조를 한 거네요. 협조한 거죠. 예.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금 군함 뭐 보내는 것 가지고 우리만 안 보낸 것도 아니고 일본만 안 보내고 전 세계가 아무도 안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뒤끝이 있는 분이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나중에 보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조금 더 점잖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 일으킨 것이고 그 피해는 사실상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세 나라뿐만 아니고 한국, 일본, 호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그렇죠.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미국 국민들도 지금 이게 그 휘발유 값이 달러당 4갤론이 갤론당 인가요? 4달러 이상 넘어가지고 넘었죠.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동맹한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2, 3주 내는 자기는 물러가겠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삐치기는 단단히 삐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금 더 품격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77년 대서양 동맹을 허물고 지금 한미 관계나 뭐 일미 관계나 약간씩 이렇게 조금 삐걱거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가만히 있었던 중국이 오히려 중재자로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정말 가만히 있었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란으로 봐서는 좀 섭섭할 면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도 사실상 뭐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크게 러시아로 봐서는 두 개인데,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도움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샤헤드 136이라고 하는 거기 드론을 이제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GPS, 그걸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드론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딱히 무엇을 지원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이 부상하는 이유는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여기 이제 중국도 편들지 않고 미국도 편들지 않고, 오히려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비판적인 이렇게 목소리를 내니까 중국의 그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 우려스러운 건 이런 게 있어요. 만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2, 3주 내에,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안 돼서 다 때리고 그리고 2, 3주 내에 미국이 빠지면 그 중동 지역 전체에 힘의 공백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프가니스탄 때처럼. 그렇죠. 그 힘의 공백이 생기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중국이 그 자리를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것은 미국이 자기가 구상했던 큰 세계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세계 전략을 통해서 그나마 패권을 좀 유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것이, 거부 방어를 통해서 저지하는 것이 제일 목표인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빠지고 나서 여기에 중국이 오히려 중동 전체를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내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 국내에서도 굉장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당연히 그 자리를 차지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2, 3주 내에 또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 전에 또 타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고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요.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 평가가 더 역전이 됐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은 미국이 시작을 했지만은 그 타격은 우리도 받고 있고 전 세계가 받고 있는데요. 가장 큰 타격이라면 역시 유가죠. 최근에 유가 오름세보다 기름값이 더 빨리 오른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어제 당정이 이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후 정산제는 이제 우리가 97년에 이제 유가 자유화를 하면서 사실 이제 정유사들이 주유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쟁을 하면서 내건 조건들이 이제 주유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일단은 기름을 받고 팔아라. 나중에 정산을 할 테니. 그러니까 그 원가는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해보자. 다만 네가 기름을 더 비싸게 팔면 그 차익만큼은 더 뭐 이거를 이제 싸게 이제 빼주겠다라는 어떤 구두 약속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달콤한 이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 것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폐지가 됐어야 돼도 빨리 폐지가 됐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기름 가격의 어떤 비가역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거. 맞습니다. 제도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유가 인상기에는 이제 확연하게 이제 더 드러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주유소에서 파는 가격이 한 이 정도라고 하면 이제 원가로 들여오는 가격이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마진을 이제 붙이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 원가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언제 어떻게 정산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게 이 정도의 원가가 될지 이 정도의 원가가 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안전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일정 수준 높게 가져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계속 가격이 높고 원가가 낮아지더라도 이미 설정한 이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비가역적으로 떨어질 땐 잘 떨어지지 않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작에 이번 기회에 좀 폐지를 하고 정산 주기를 좀 더 빨리 하고 또 이걸 투명화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 당장을 치면은 국내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 한 4배 넘게 다음 달에 오른다고 하고요. 이러면 국제선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신다든지 해외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타격이 만만치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항공사 티켓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와는 무관하게 달러 기반의 어떤 가격으로 된 경쟁을 하는 상품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네. 예전에 뭐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 뭐 앱의 유료 결제 같은 것들이 뭐 0.99달러 이렇게 찍혀 있었던 적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네. 원화로 돼 있지가 않고 마치 그거와 비슷한 거죠. 항공 가격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 티켓의 가격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을 하죠. 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환율에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유가에도 굉장히 민감한 지금 이제 유류 할증이 거의 뭐 지난달에 비해서 4배가 올랐다고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부담들. 자, 그렇다면 결국엔 전쟁이 빨리 끝나줘야 될 텐데요. 전쟁을 협상을 하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식으로도 전해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또 이란의 석유 화학 시설까지 공습을 했어요. 미국의 통제를 지금 따르지 않는 어떤 그 정황들이 역력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이런 종전 협상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만일 이제 종전 협상이나 휴전 협상이나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걱정할 것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쟁 목표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쟁 목표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전쟁 목표를 이제 군사적 목표로서 굉장히 낮췄죠. 그래서 빨리 호르무즈 개방하고 2, 3주 내에 떠나겠다는 것이 이제 오히려 이제 전쟁 목표 쪽에 가까이 갔다라고 하면 이란의 목표는 철전지 원수가 이란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그렇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자기에게 위협의 근원이 되는 뿌리를 다 없애겠다. 그래서 이제 핵 능력도 완전히 제거하고 육해 공군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인프라까지 다 그냥 제거해버리고 싶은 게 사실상 그거는 이스라엘의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유화학 단지를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이게 이제 협상이 혹시 될까봐 오히려 이스라엘은 걱정하는 거예요. 협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 이전까지 뭔가 타결이 나올까봐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생각하는 전쟁의 목표가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만일 미국이 여기에 사인을 하거나 협상에 응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란이 응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는 이스라엘은 미국의 통제에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4시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꽃샘 추위가 늦게 찾아왔네요. 오늘 아침은 제법 쌀쌀하다고요? 네, 봄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꽃샘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3.4도로 어제보다 6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에서도 기온이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날씨 변화가 커서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우선 때늦은 꽃샘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도 태백과 남부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도 철원이 영하 2.7도, 경기도 파주 영하 2.8도 등 일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도 대부분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이 3.4도, 대전 2.7도 등 어제보다 5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과 대전이 13도, 대구 14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대기질도 무난하겠지만 인천에서는 황사의 영향으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4월 7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